오늘 한 과장이 만난 과학교육자는 박종원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종원 교수님, 자기소개 간단히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그 물리교육을 전공했고요. 전남대학교에 92년도에 왔으니까 올해 벌써 30년 됐습니다. 그동안 물리교육 재미있게 공부했던 것 같고, 지금도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0년이 되신 과학교육자의 길을 걷게 되신 계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처음에 제가 물리교육과에 입학은 했지만 꿈은 물리학자였어요. 그래서 그 대학원도 자연대 물리학과로 갔고요. 그때 입자물리를 전공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제 군대도 당시에 그 6개월 장교 과정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짧게 마치고 그 2월에 제대했더니 그 당시에 그 사범대학에서는 교사 발령을 내주었습니다. 꼭 제가 꼭 원하지 않더라도 발령을 받으라 해서 그 원래 이제 물리학 공부를 더 하려고 유학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사 생활을 일단 중학교에서 하고 있으면 되겠다 했지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정말로 세상에 이렇게 재밌는 것도 있구나 했습니다. 아, 학생들하고 지내는 것도 그렇고 수업하는 것도 재미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 선생님들이 교육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토론하고 고민하고 그러셨거든요. 그게 저한테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게 해주었어요. 네. 선생님들이 그 당시 교육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고민들을 많이 하셨었나요? 그 지금도 이제 몇 가지가 생생하게 생각이 나거든요. 예를 들어 생물 선생님이 어느 날은 이제 개구리 해부 수업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끝나고 나서 학생들이 개구리로 장난을 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원래 생물 교육의 목적이 생명의 존귀함을 깨닫고 이런 건데 앞으로 이렇게 그 애들이 생명을 대상으로 장난치고 있는 그 개구리 해부 수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토의를 하시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그 당시 그런 솔직히 인식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아, 이런 게 정말 교육적으로 문제가 되는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또 그 밀도 수업을 하시고 나서 화학 선생님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 교과서에 보통 실험이 1, 2, 3, 4 차례대로 하게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이거 하라는 대로 따라하는 게 무슨 실험이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그런 표현은 안 하셨지만 요즘 말하는 요리책 실험에 대한 그 요리책 실험 하라는 대로 따라하는 그것이 정말 실험인지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아, 네, 그러면 사실 요즘도 이렇게 유리책 스타일 실험을 하는 경우가 그래도 간혹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오래전에 뭐 이런 고민들을 하신 선생님들이 주변에 많이 계셨나 봅니다. 네. 뭐 또 다른 뭐 사례도 또 있으신가요? 또 한 선생님은 이제 그 지구과학 선생님이셨는데 어, 그 젊은 시절에 조금 생활이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그 중학교 학생 그 당시에도 그 집 나간 학생이나 어려운 학생이 많았거든요. 걔네들하고 친하시는 걸 넘어서서 걔네들이 어떤 생각하고 어떤 상황 하는지를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네. 저는 이제 솔직히 그런 거를 전혀 몰라서 그때 아, 선생님이 되려면 이런 어려운 상황에 대한 간접 경험이라도 있었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여튼 여러 선생님들한테 여러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 물리학을 이제 연구하시려고 하시다가 음, 교사 길을 걸으시면서 다양한 분들로부터 교육에 대한 그런 문제 의식이라든지 네, 또는 정말 참교육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게 되셨네요. 네네. 네.
그러면 이제 그 뒤로 해서 어떻게 과학교육의 길로 걷게 되셨는지 좀 더 추가로 말씀 좀 들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한 2년 정도 교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물리교육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공부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가서 교수님하고 상담을 했지요. 근데 이제 그때도 사실 물리학에 대한 꿈이 아직 남아 있어서 두 분 교수님한테 갔습니다. 한 분은 상대론을 하시는 분이고, 한 분은 이제 박승재 교수님이시죠. 그랬더니, 그러면은 일단 둘 다 공부를 더 해보면 뭐가 더 재미있고 나한테 맞을지를 알 수 있으니까 세미나에 참석해 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 이제 두 개 세미나를 동시에 다니게 돼 있죠. 아이고, 음, 그때 학교 다니면서 세미나 두 개 다니라고 엄청 고생했다는 생각이 그러셨겠네요. 좀 납니다. 근데 하여튼 그러다가 물리교육 세미나가 진짜 재밌다고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물리교육으로 이제 해야겠다 하면서 그때 이제 방향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네, 물리교육 세미나가 재밌으셨다. 어떤 점이 재밌으셨어요? 물리교육 세미나가? 그래, 사실 처음부터 재미있었던 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좀 혼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물리학에서는 개념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가 있고 식도 있고 또 문제를 해결하는 그 정확한 단계별 과정도 다 있잖아요. 근데 물리교육 세미나를 하면서 어떤 개념이 나오면 정의가 없는 거예요. 또 정의가 있더라도 사람마다 달라요. 또 문제 해결 과정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뭐 이런 게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죠. 근데 이제 얼마 지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재밌다는 걸 느끼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사랑을 눈물의 씨앗이라고 하나로만 정의하면 정말 그거 재미없는 정의잖아요. 의미도 거의 없을 테고. 네, 그래서 그 다양하게 자신의 주장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의 매력을 느끼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저도 연구한 거를 보면 여튼 뭐 대단치 않더라도 내 생각이나 내 모델을 제시한 연구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정형화된 것보다는 좀 더 이렇게 다양성, 융통성, 창의성, 뭐 아마 연구도 창의성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네. 그런 것들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과학교육에서 여러 분야를 연구를 좀 해오셨고 지금도 그런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 그동안 어떤 연구를 해오셨고 현재는 무슨 연구를 하시고 계시는지 좀 들려주시겠습니까? 음, 우선 처음 시작은 그 당시에 이제 5개념에 대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념 변화 연구도 했고 제 학위 논문도 그 상대론 개념 변화에 대한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념 학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물리 개념이 추상적인 게 많잖아요. 음, 근데 그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물리 시범이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제 물리 시범 장치를 만들고 그걸 활용하는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음, 시범에 대한 거는 저도 종종 그 학생들한테도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시범에 대해서 좀 제가 감명받았던 얘기를 한두 개 말씀드려 볼게요. 네, 그 92년도에 미국에 이제 물리교사학회가 있어요. AAPT. 음, 거기에서 이제 그 워크숍이 2일 동안 계속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참여를 했더니 이틀 내내 시범을 보여주는데요. 그때 음, 정말 느낀 거는 저게 진짜 되네? 이런 거였습니다.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그 이론적이고 추상적으로만 물리 개념을 공부했던 거죠.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대학 때도 실험이라고 하는 걸 때에도 이거야 뭐 이론적으로 나오는 것 하면서 사전에 이론적인 공부를 하고 리포트 제출하고 그리고 실험을 해보면 그대로 나오고 이런 식의 생각만 했었기 때문에 그 추상적인 개념이 다양한 실제 상황에서 실제로 보이는구나라는
네,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인가 중국에 갔는데 거기에는 보니까 미국의 경우에는 장비들이 풍부하잖아요. 근데 네. 중국에는 그 부족한 재료를 가지고 자르고 붙이고 막 덕지덕지 엉성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작동을 해요. 그래서 그것 보고도 제가 감명을 받아서 그 한국에 돌아왔을 때 주변 그 후배들한테 얘기를 해줬더니 다음 해인가 다음 해에서 그 서울대 대학원생도 중국에 참여를 했었는데 비슷한 그런 시범을 보고 감명을 받아서 눈물이 났었대요. 눈물 날 정도까지요? 예. 그래서 아 진짜 이거는 나만 느끼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도 느꼈고요. 또 이제 일본의 경우에도 시범 장치를 많이 봤거든요. 그쪽에서도 그 당시 사람들이 많이 개발을 했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또 다른 게 재료들이 첨단 재료가 많았어요. 그래서 네오디뮴 자석이라고 하는 걸 그때 세상 처음 봤죠. 웬 자석이 두 개가 붙었는데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센 음, 거예요. 뭐 세상에 이런 자석이 더 있냐 그랬고. 또 어떤 경우는 두 개 그 지우개 같은 그 재료인데 그 표면이 워낙 매끄럽게 돼 있대요. 그래서 네. 둘을 이렇게 살살살 문지르니까 딱 붙어요. 그러면서 분자인력이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음, 여하튼 또 일본에는 저런 게 많구나 하면서 시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많이 만들고 활용하는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아, 그 시범 실험에 대해서 뭐 관심도 많으시고 다양하게 연구하시고 또 제가 듣기로는 그 전남대학교 일반 물리학 같은 데서 그런 실험을 많이 보여주신다고 들었는데 아주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한 1992년에 AAPT 가셔서 보시고 그 이래로 계속 관심을 갖고 하셨네요. 네네. 참 대단하십니다. 네. 아, 그 뒤로는 또 어떤 연구들을 좀 하고 계시고 또 관심을 갖고 지금은 또 뭘 하고 계시는지 또 덧붙여서 말씀 좀 들려주십시오. 네, 우선은 그 탐구, 이제 시범에도 관심이 있었으니까 탐구 과정에 대해서 연구를 좀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관찰은 어떻게 하나, 관찰하는 과정은 어떻게 일어나나, 또 탐구 문제는 어떤 식으로 생각해서 찾나, 또 학생들이 찾는 탐구 과정은 어떤 유형이 있나, 또 가설을 제안해 보라고 해서 살펴보니까 가설은 이런 단계로 학생들이 제안하는구나 이런 거. 또 실험 설계할 때 뭐뭐뭐를 고려해서 실험 설계를 해야 되나. 또 가설을 검증하는 과정.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고서 작성할 때는 뭐뭐뭐를 고려해서 작성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어떤 부분들이 부족한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보려고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탐구 과정을 돕기 위한 그 방안이나 그 자료를 그 고안하는 연구들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창의성은 제가 워낙 재밌게 해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고 그 저기 그 학회장님하고도 같이 창의성 활동 만들었죠. 네, 그래서 그랬죠. 예, 저는 물리 내용으로 파트를 맡고 학회장님은 화학 파트로 하고 그때도 아주 재미있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그 좀 늦었지만 교사 교육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되돌아보니까 그 학생을 대상으로 했던 연구에 많이 치우쳐 있던 것 같고 이제 교사 교육 쪽은 또 제가 많이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늦었지만 이제 그걸 하게 됐는데 출발점은 이거였어요. 제가 그 학생들이나 선생님들한테 과학교육이라고 하는 내용을 늘 그 가르쳐 왔지만 그리고 또 선생님이나 우리 학생들이 잘 이해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현장에서 잘 사용 안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개념도가 이렇게 좋고 재미있다. 근데 실제로 학교 가면 개념들 쓰나? 그럼 선생님들이 별로 안 쓰시거든요. 우리 대학원생도요, 학위 과정에 있을 때는 논문도 열심히 보잖아요. 근데 이제 돌아가시면 논문 거의 안 보세요.
뭐 바빠서도 그러겠지만, 그러니까는 우리가 과학교육이라고 하는 이론하고 또 학교에서 과학을 지도할 때하고 격차가 뭔가가 있다. 그래서 그 격차에 좀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줄이고 싶은 거죠. 그 격차를. 그러니까 이론이라고 하는 거하고 실제 수업이라고 하는 것을 연결시키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런 쪽의 연구를 지금 막 시작을 해서 결과물은 뭐 아직 많지는 않지만 엄청 할 게 많다는 것만 열심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해오신 그 연구들, 특히 이제 물리 시범이라든지 창의성 또 탐구 이런 쪽 하신 거를 지금 방금 말씀하신 교사 교육하는데 접목하셔가지고 하시면은 정말 우리 그 과학 교육이 이론에 그냥 국한되는 게 아니라 학교 현장에 잘 접목이 돼서 활용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어, 항상 또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 이제 지금 현재 이런 거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는 또 어떤 연구를 하실지 궁금한데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론과 그 학교에서의 실제 지도와의 연결에 대한 연구를 하면은 예비 교사, 그러니까 교사 양성 과정에 대해서 좀 더 다시 살펴보려고 하고요. 이제 또 연수라고 하는 것, 그것도 좀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연수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연수를 지도하시는 강사분이 거의 선생님으로 돼서 운영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교수님들이 하는 얘기는 이론적인 거라서 좋긴 하지만 별로 쓸모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교사 양성 과정이나 교사 재교육 과정을 한번 좀 다시 들여다보고 싶고요. 그리고 결국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학교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학교 현장을 이제 찾아다니는 연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침 그 혁신학교라고 하는 거를 그 광주시에서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남에서도 운영하고 있는데 어느샌가 그런 게 벌써 10년 가까이 지났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제가 혁신학교에 대해서 전혀 거의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 차제에 기회가 돼서 그 혁신학교라고 선정된 곳에 그 제가 연구원으로서 참여를 하려고 합니다.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실제로 어떻게 혁신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지,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럴 때 내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협력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그런 거를 한번 이제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말씀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교육 연구가 어떤 책 속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학교 현장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학교 현장으로 우리 과학교육자들이 점점 스며들어서 함께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를 많이 해오셨는데, 어, 특별히 자랑하고 싶은 연구 결과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교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이거 자랑할래요 이렇게 하는 게 좀 어색하긴 하지만 그래도 자랑하고 싶은 연구 결과를 좀 한두 가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구체적인 그 결과물보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그게 조금 그래도 자랑할 만하겠다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은 그 아까 그 물리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재미있게 느껴졌던 것은 나만의 생각을 내가 만들어서 주장해도 되겠구나 이런 거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제 논문들을 보면 나름대로 제가 모델도 만들고 주장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박사학위 논문에서도 개념 변화를 모형으로 만들어서 해봤고
과학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도 뭐 외국에서 많이 얘기를 했지만 제 나름대로 과학의 본성 리스트를 쭉 만들어 봤고, 그래서 또 아까 그 학생의 탐구 과정을 조사를 해보니까 과학적 가설은 이렇게 제안이 되는구나 해서 과학적 가설의 제안 과정도 모델로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우리가 과학적으로 설명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논리적인 과정이다라는 데에서 시작해서 3단 논법으로 우리가 그 과학적인 설명을 하는 것도 만들어 봤고, 그리고 창의성도 우리 모델로 한번 만들어 봤고요. 최근에는 그 과학적 소양도 모델로 만들어서 과학교 학회지에 냈고요.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 한 거는 과학적 증거라고 하는 것이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나, 그것도 모델로 만들어서 이렇게 그림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네, 그 박종원표 연구 결과들이 쭉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잘 정리가 돼서 한 그 축을 만들어 놓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러면 좀 한두 가지 말씀하신다고 그랬는데 다른 한 가지는 또 어떤 게 있으신가요? 다른 한 가지는 뭐 지금은 그렇게 자랑거리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시작할 때는 그래도 자랑거리가 될 것 같은데, 뭐냐면은 그 논문을 그래도 영문으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이 공유해 보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학자들은 워낙 영어를 잘하고 영어 논문도 많이들 잘들 쓰시는데, 그래도 제가 92년도에 학위를 받았을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쉽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그래도 지도 교수님이 앞으로는 논문도 영어로 써야 된다, 그렇게 하도 강조하셔서 그러면 그렇게 진짜 해봐야겠다 해서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다 쓴 논문을 영어로 바꾸고 투고해서 수정하고 다시 하는데도 한 3, 4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도 요즘은 조금 낮은 편인데 아직도 힘들긴 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해서 한 게 한 25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많이 그래도 쓰셨네요. 그동안 꾸준히 했다 싶네요. 네. 과학교육자, 연구자들이 좀 그 본받을 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영문으로 논문 쓴다는 게 저도 물론 뭐 교수님 덕분에 영문 논문을 쓰게 됐던 것 같은데, 참 그 쉽지가 않은데, 예전에는 뭐 한 편 쓰시는데 이렇게 몇 년씩 걸린 그거 참 견딘다는 것도 되게 힘들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